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0일입니다. 월요일인데요. 오늘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했죠. 이제는 임기가 1년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좀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긴 연설이었는데요. 그래도 여기에 그냥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시청을 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설 중에요, 제가 특별히 이렇게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바로 연설 거의 서두 부분에 시작을 했던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이토록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몰랐습니다. 감염병과 방역 조치로 인한 고통, 막심한 경제적 피해와 실직,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평범한 일상의 상실, 또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될지는 몰랐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상황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코로나19 상태가 이렇게 이제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것,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 상황은 지금 뭐 중국과는 다르게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뭐 500명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역시 뭐 코로나19를 K 방역이다 이렇게 잘 대처를 해왔다 이렇게 늘 이렇게 홍보성, 이렇게 선전성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 그동안의 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요. 이번 이 4주년을 맞는 이 특별 연설문에서는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이 오래 갈 줄은 몰랐다 하면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이 평범한 일상의 상실, 또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과 겪는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오래 갔고 이렇게 국민들이나 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 동포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결국은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 대처를 좀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온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특별 연설문에서는 이렇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해서 이 대통령도 이제는 상황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위로의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남은 이제는 임기가 1년입니다. 정말 코로나19를 정말 내년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지 뭐 그거는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온 국민이 그리고 국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과 또 우리 동포들이 합심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정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특별 연설을 해서요, 좀 인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어서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제가 몇 차례 이 코로나19 이 장기화에 따른 이 출국 유예 중에 있는 이 중국 동포들의 고충과 관련돼서 이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출국을 하지 않고, 이렇게 뭐 법무부나 이런 데서 좋은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국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 몇 분과 또 이렇게 직접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의 뭐 방송을 보시고 댓글로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의 카카오톡으로 또는 이메일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그런 글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전화를 주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무슨 토대로 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 출국 유예를 받고 있는 분들, 특히 출국 유예를 받고 있는 이 중국 동포분들의 사례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법무부 출입국 당국은 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출국 유예 체류 중인 이 외국인 또 외국 국적 동포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출입국 정책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포들에게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요, 4월 13일부로죠,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네, 이제는 이 출국을 해서 재외 공간에서도 재동포 체류 비자를 부여받고 재입국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4월 26일이죠. 출국을 하지 않고도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그거는 농어촌에서 이 계절 근로를 하게 되면은 1년 가까이 G-1 특별 체류 비자로 변경을 해서 이 농어촌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출국하지 않고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특별 정책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이 동포분들 같은 경우는 60일 이상 이 취업 활동, 계절 근로로 취업 활동을 하게 되면은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도 같이 내놨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동포들에게는 상당히 이 희소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정책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중국으로 출국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계절 근로를 하고 싶어도 계절 근로를 못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 중국 동포분들이 그래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분들은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례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총 정리를 해 보니까요,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동포 여러분들도 관심 있겠지만은 우리 동포 문제에 또 관심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정책적으로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좀 참조해서 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법무부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체류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더 귀담아 들어주셔서 좀 여기에 현실에 맞게끔 이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뭔가 이제 특단의 출입국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합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될지는 몰랐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하게 또 밝혔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대비책으로 이런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분석한 거를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출국 유예를 받기 위해 비행기표를 여러 차례 구매를 했지만은 이 항공편이 몇 차례 취소되어서 그로 인해서 1년 가까이 이렇게 출국 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이 동포분들, 특히 중국 동포분들을 이렇게 경우를 보면은요, 1인당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해주겠다 하니까 거기에 또 1인당 한 100만원 꼴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비용, 집도 얻어야 되죠. 또 먹고 또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1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소모된 비용, 그것이 비행기 표만 해도 한 300만원 이상이 되었고, 이렇게 어떤 손실 비용들이 있다. 거기에다가 지금 체류 비용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이미 들어간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경제 활동을 또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친지라든가 어쨌든 지금까지 벌어놓았던 그런 돈으로 이렇게 계속 견뎌왔던 그런 동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1년 가까이 이렇게 지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중국으로 비행기표를 구매를 해서 또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들어왔다 그러면은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4주간의 또 격리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해서 국내에서 계속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출국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출국 유예를 받을 때 거주지에 이제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는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계약서가 있어야만이 출국 유예 기간 연장을 해주겠다 해서 이제 전월세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보통 국내 부동산 계약 보면은 2년 약정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국을 할 때 그거를 해지를 하고, 그래서 보증금도 이렇게 다시 반환을 받고 또 어느 정도 가계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출국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갔다가 그래도 뭐 한 달 격리해야 되죠.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집도 좀 정리해야 되고 모든 걸 정리해서 이미 그런 걸 다 정리하고 가려고 하다가 뭐 이제 비행기를 그러니까 취소가 되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아주 낭패를 본 그런 동포들의 이야기도 간혹 듣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집 전월세 계약 이런 문제가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출국을 한다는 거, 특히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출국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가서 몇 개월씩 또 중국에서 있다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잡고 있는 집을 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이제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출국을 하지 못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본인 또는 동거 가족 중에 병원 치료를 받고 있거나 또는 심신미약으로 이 비행기 탑승이 어렵거나,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이 장기간의 이 격리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역시 이 출국을 미루고 국내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보니까요, 대부분 이 병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행기를 타기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또 출국을 못 하잖아요. 같이 동반하는 가족이 뒤따라 줘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국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출국을 못 하고 계속 국내에서 남아 있으려고 한다. 결국은 뭐 어떤 체류 비용이 계속 들기는 하지만은 출국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체류하면서 좀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있는 게 그나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 농어촌에서 좀 계절 근로를 하게 되면은 1년 가까이 G-1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체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국가기술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60일 이상 이 농어촌 계절 근로를 하게 되면은 또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농어촌 계절 근로라도 좀 하고 싶어서 뭐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은 과거에 이 불법 체류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이 거절을 당했다는 이런 동포들도 있었습니다. 참 장기적으로 체류했던 분들은 과거에 이 불법 체류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요. 참 이것 때문에 또 이 발목이 잡혀서 계절 근로도 못하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동포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게 되면 좀 면접을 하게 되는데 외모를 보니까요, 뭐 농어촌에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당신 농어촌에서 일할 사람 같지 않다 해가지고 면접에서 이 빠꾸를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뒤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 동포들이라고 해서 다 농어촌에서 일을 해봤던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농어촌 일이 생소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농어촌에서 이 계절 근로를 해야만이 그나마 좀 생계를 좀 더 유지를 하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역시 의무상 이 농어촌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퇴짜를 맞았다는 그런 또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리고 계절 근로를 하고 싶어도 지금 뭐 2개월, 3개월 후에나 일감이 있다. 지금은 일감이 없다고 하면서 좀 더 대기하라 그러는데요. 근데 이 출국 유예를 받는 기간이 보통 2개월 범위 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분들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계절 근로만으로도 이 출국 유예 중인 분들의 어떤 고충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노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또 미성년 자녀를 동반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노부모를 국내에 모시고 있으면 노부모를 홀로 이렇게 남겨두고 이 중국으로 출국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녀를 동반하고 있을 경우에 자녀만 홀로 중국으로 보내기도 어렵고, 보통 자녀라고 그러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중국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지금 노인분들이 또 비행기 타고 또 격리 생활을 한다는 게 또 쉽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부모나 이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경우 좀 출국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국내에서 계속 어렵지만은 좀 버티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이 미성년자 자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국내에 있는 장기 체류자이거나 또는 한국 국적으로 그냥 기화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은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뭐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이제는 한국에, 여기 부모가 있으니까요, 이제는 한국에 이제 온 것이죠. 그리고 또 방학 기간에 또 한국에 온 건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출국을 못하고 지금까지 이 출국 유예를 받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국 유예, 그러니까 뭐 2개월씩 계속 연장 받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냥 비행기표 끊어가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가 이 고충으로 그런 저희 사례를 저한테도 보내주셨는데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좀 중국으로 못 들어가니까요, 학교는 그래도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학교에는 이제는 전학 신청서를 내고요. 그래서 한국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한국 학교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국 유예를 받고 지금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코로나19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어차피 한국에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한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또 부모가 이제 한국 국적으로 기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에게 이제 한국 국적까지 또 이렇게 기여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하면서까지 이 아이의 체류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사항도 이렇게 접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제가 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현재 출국 유예를 받고 있는 이 중국 동포들의 이 고충 사례, 이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한 6가지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지난 4년을 회고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1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의도에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냥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될지를 몰랐다. 그러면서 정말 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위로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은 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런 만큼 정말 이 출입국 당국에서도
이렇게 1년 가까이 이렇게 출국 유예를 받으면서 버텨온 이 중국 동포나 뭐 이 고려인 동포 또 외국인들에게도 뭔가 이제는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생활고를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진정되면은 그때 뭐 정상적으로 본국에 갔다가 다시 재입국을 한다라든가 그때 좀 출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하는 그런 출입국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대표 변축장 김영필이었습니다.